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머스크,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결제 재개 가능성 커. 미국의 갑부 일론 머스크가 21일 자신의 우주 사업체 스페이스X가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 이어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날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미국 내 비트코인 가격은 32,00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머스크는 이날 온라인 암호화폐 컨퍼런스 비워드 행사에 참가해 이렇게 밝히고 자신도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세 종류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머스크는 비트코인 채굴용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50% 정도에 이를지 좀 더 지켜보고 싶다며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초 자신이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밝히고 7일에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3월 24일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으나 채 2달도 되지 않아 비트코인이 화석연료에 많이 의존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결제를 중단시켰다.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는 물론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비트코인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 등의 여파로 미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 오른 32,16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비트코인은 전날 중요한 가격 지지선으로 평가되는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32,000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암호화폐인 이더도 한때 2,000달러를 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중정저우 폭우, 아이폰 최대 생산 공장 빗겨갔다. 애플 최대 아이폰 위탁생 산업체인데만 폭스콘의 공장이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도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폭스콘 대변인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정저우에 있는 우리 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을 확인했다며 지금까지 생산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해당 지역의 홍수 통제 조치를 위한 비상 대응 계획을 활성화했다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절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스콘은 정저우의 가장 큰 아이폰 조립 공장을 포함해 총 3개의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올가을께 출시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 13 시리즈가 양산될 예정이다. 홍수 피해를 비껴가면서 아이폰 13 출시 일정도 순항할 수 있게 됐다. 정저우에는 시간당 200mm가 넘는 역대 최고의 폭우로 25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으며 시민 약 20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24시간 동안 정저우에 내린 비는 평균 457.5mm로 1951년 기상 관측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사흘간 누적 강수량은 617.1mm에 달했다. 이는 정저우의 연균 평균 강수량에 근접하는 수치다. 당국은 홍수 비상 대응 단계를 1단계로 올리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피해 주민들의 위로의 말을 전하며 구호 활동 및 기부를 약속했다. 그는 웨이보 계정을 통해 애플은 허난성 전역에서 홍수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과 이들의 안전을 돕는 긴급 구조대원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삼성 최대 경쟁사 TSMC, 2년 후 일본서 반도체 생산 시작.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일본의 공장 건설에 2023년부터 반도체 생산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니케이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일본 남부 규슈의 구마모토현에 건설되는 공장은 소니그룹의 이미지 센서 전용을 주로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9월까지 이사회에서 정식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니케이는 지난달 10일 TSMC가 구마모토현에 300mm 실온 웨이퍼를 사용하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객으로는 소니그룹이나 일본 자동차 대기업을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니그룹은 스마트폰용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에서 세계 최대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구마모토현의 주력 반도체 공장이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TSMC의 대규모 생산을 위탁하고 있다. 다만 니케이는 각국이 유치하려고 하는 TSMC가 납득할 보조금 등 조건을 일본 경제산업성 등 일본 측이 제시할 수 있는가 등 계획 실현까지 해결 과제도 남아있다고 했다. TSMC가 검토하는 공장 건설 공사 기간은 2단계로 나뉘며 제1단계 공장에서 일면 2023년에 반도체 생산이 시작되며 회로 선폭 28나노미터의 기술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니케이는 밝혔다. 28나노 반도체는 최첨단 5나노 제품과는 성능 차이가 있지만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범용으로서 수요가 크다. TSMC는 스마트폰, 자동차 등 모든 전자기기의 두뇌인 반도체 위탁 생산을 담당해 세계 정보기술 산업의 인프라로 불리며 미중 대립 등 경제안전 보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TSMC 유치에 움직이고 있었다고 니케이는 전했다. 웨이저자 TSMC 최고 경영자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내 공장 건설과 관련 고객의 요구와 비용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투자 위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미 자율주행 센서 스타트업 AI 엔비디아와 맞설. 현대차 기아 커넥티드카 더 똑똑해진다. 미국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센서 전문 스타트업 AI의 첨단 지능형 라이다가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에 적용된다.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5 달성에 크게 이바지함과 동시에 내년 출시 차량에 해당 플랫폼을 사용할 계획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혜를 가져다 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AI는 지난 16일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체결 자사 첨단 지능형 라이다 센서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능형 감지 방식 중 하나인 라이다 트레이드마크를 사용, 청수신 채널을 별도로 유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뢰성과 안정성, 성능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게 AI 측 설명이다. 이 센서는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에 적용될 예정이다.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은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5 달성을 목표로 지속해서 업그레이드를 거치고 있다. 이번 공급으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V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배포 등 플랫폼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엔비디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코너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레어 라코르테 AI CEO는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에 우리 센서를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엔비디아 개발자들이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안전하게 배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플랫폼이 강화되며 현대차 그룹에도 수혜가 예상된다. 내년부터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차량에 엔비디아 드라이브가 적용된 커넥티드카 운영체제를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그룹은 이를 토대로 글로벌 커넥티드카 서비스 가입자를 1000만 명으로 확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최신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로블록스 투자 소식입니다. 메타버스 산업 대표주자 로블록스 한국 진출. 6월 국내 지사 설립. 아동 및 청소년들이 주로 즐겨 제2의 마인크래프트이자 메타버스 산업의 대표주자로 국내에서도 최근 인지도가 크게 상승한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며 정식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로블록스는 6월 16일 로블록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대표는 본사의 법무자문위원인 마크 라인스트라다. 로블록스는 한국 지사를 통해 로블록스 플랫폼을 통한 게임 개발과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고 홍보 및 마케팅 등을 도울 예정이다. 로블록스는 이용자가 게임을 직접 프로그래밍해 제작 및 공유하고 또 다른 이용자가 만든 게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이다. 지난 2006년 윈도우 버전이 처음 출시되었으며 모바일 버전과 콘솔 버전도 2010년대에 발매됐다. 이용자들은 간단하고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로블록스 스튜디오와 이를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로블록스 플레이어를 통해 자유롭게 개발과 플레이를 동시에 한 플랫폼에서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개발한 게임을 공유하고 페이팔 등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초창기 로블록스는 이용자 수가 적고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즐길거리만 존재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성장해 2021년 기준 장르를 불문하고 5천만 개 이상의 게임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2020년 9월 30일 기준 최대 동시 접속자 570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억 5천만 명을 기록하는 등 그 지표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로블록스 이용자들은 대부분이 16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이며 로블록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들은 이들을 포함해 전문 개발자까지 다양하다. 직접 게임을 만들고 플레이하며 상상력과 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은 물론이고 글로벌 IT 기업들 또한 메타버스에 대한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는 만큼 로블록스의 국내 시장 진출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